자, 오늘 정성은 연구원님 모셨는데요. 연구원님 법인 절세 컨설팅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계신데, 네네. 자, 이렇게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법인 컨설팅을 하시게 된, 입문하게 된 어떤 과정, 어떤 경로로 이렇게 대표님들과 함께하게 되셨는지. 저는 처음에는 간호사가 원래 직업이에요. 아, 원래 간호사셨군요. 네네. 원래 간호사 업무를 한 2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신입 사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다가 저희 이제 미래에셋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강의하는 내용을 보시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어떤 강의를 해주셨길래 스카우트 제의하셨을까요? 우리 신입사원들 오면은 이제 이미지라든가 또 이제 고객 응대할 때, 환자들 응대할 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저희 이제 그쪽에 와서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가서 보니까 이 강의보다는 또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병원 원장님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법인 컨셉으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 사업자 이제 병원 원장님 상대로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럼 네. 이제 병원에서 원래 이제 간호사시지만 네네. 신입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어떤 병원에서 필요한 뭐 고객 응대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예절 교육 뭐 네네. 그런 교육을 그런 시키셨겠네요. 총괄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네. 이제 교육적으로 약간의 어떤 이제 네. 간호사시면서 교육적으로. 네, 그렇죠. 제가 필드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수간호사로 있으면서 이제 신입 간호사들 들어오면은 그걸 전담으로 맡다 보니까 좀 그쪽이 조금 특화돼가지고 병원에서도 아예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병원 같은 경우 요새 특히 네네. 고객 응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 우리 기업들도 그런 이제 B2C를 하는 기업들은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응대일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만족스러워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응대할 수 있는 그쵸, 네.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간호사시니까 네네. 의사 원장님들하고 잘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하던 일이니까 또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간호사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서로 융화도 잘 되고, 직원하고 또 이제 종합병원은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개인 이런 로컬 부분은 간호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인 오픈하시는 병원에 가서도 많이 또 제가 신뢰도 많이 받고 가서 이제 얘기하고, 또 고객 응대라든가 직원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직원들끼리도 네네네. 커뮤니케이션 네네.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되게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 법인 쪽으로 와서도 보니까 좀 대표님들 뵈면 좀 미약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소홀하시고 하니까. 주로 이렇게 이제 뭐 의사 원장님들 뵀다가 네네.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법인 대표님들도 네네. 같이 상담을 하시게 됐는데, 약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대표님들은 일단 저희가 찾는 데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조 쪽이 많으세요. 근데 대표님들이 오실 때 항상 잠바 입고 이렇게 많이들 출근하시죠. 근데 직원들이 봤을 때 대표님이 딱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오히려 친근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친근감도 네. 친근감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차별화를 좀 두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대표님으로서의 그런 위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직위가 있으니까, 포지션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처음에 와서 잠바를 입으시더라도 처음에 출근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갇혀서 있고 나오시면 CEO의 격에는? 네,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봤을 때 시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 그런 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고객들 이름 하나 이렇게 호칭 하나 부르실 때도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런 걸 제가 다 상담 다니면서 말씀해드리면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메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뭐 나름대로 좀 흐뭇하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대표님들, 사장님들은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감히 사장님한테 누가 이런 그쵸. 거를 뭐 지적을 한다거나 맞아요. 개선점을 네, 네,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받아보신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본인에게 도움되는 네.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대표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 또 구체적인 좀 이런 좋은 사례,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여자 대표님이셨어요.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그 대표님은 직원이 한 20명 정도? 이 정도 이제 데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대표님이 굉장히 꾸미는 걸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가지고, 패션 감각이 네,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좀 본인은 하신다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비즈니스의 복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 취향의 복장을 많이 선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코칭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반응이 달라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예, 제가 좀 보람도 느끼고 네. 그분은 그냥 관리하시는 제가 고객이셨는데 이제 그렇게 친분을 쌓고 또 많은 옆에서 좀 조언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게 계약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소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 이제 만족스러우셨다는 거잖아요. 보람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쪽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한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죠. 결국은 뭐 내 속마음을 그쵸. 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그쵸. 외부인들은 외모에서, 그쵸, 나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위치상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이런 이미지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CEO들은 큰 기업들은 경영자 수업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으시고 또 워낙 일선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룹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개최를 하더라도 실상 가서 또 거기 앉아서 그거 교육받겠다고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틈새도 제가 좀 많이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 호감도 많이 가지시고 일 얘기보다는 일 때는 다른 얘기를 하면 좋아하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대표님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면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우리 이제 정성은 연구원님만의 대표님과의 어떤 접근 방법 왜냐하면 다 요구가 다르고 또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나는 이렇게 고객과 함께 맞춤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만의 어떤 대표님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조도 많이 했었지만 건설 쪽을 많이 했었어요. 건설업 쪽을 많이 해서 신용평가에 대한 네, 컨설팅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건설이 좀 거칠지 않나요? 근데 대표님들이 화끈하셔서 그것도 장점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네, 저하고는 또 맞더라고요. 저는 건설 대표님이 좀 거칠으셔서 어렵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는 또 제 성격이 워낙에 좀 외향적이고 이제 이런 이렇게 보기에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좀 남성적인 보이스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대표님들하고 좀 맞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다음에 건설 대표님들은 네네. 이렇게 차근차근 막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팩트만 딱딱 얘기를 그렇죠. 하고. 결론만 딱 알려드리고 네네네. 그걸 잘하시는구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는 또 평가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건설업 쪽에서는. 그럼요. 건설에서의 어떤 그 신용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매출하고 거라서. 직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신용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같은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지금 시기가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재무 현황 보고 많이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또 볼 수 있으면 같이 기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좀 맞추고 해서 가는 게 내년도 이제 또 그만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영업 실적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내 회사를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그런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네네. 점검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네. 보통 4월에 이제 신용평가 기간에 네네. 이제 제출을 하고 하시려면은 그때 가서 우리 그때 가서는 하기 네, 힘들어서. 네네. 뭐 비비 이상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네네. 어려우니까 네네. 결산이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정성 평가도 들어가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 재무 평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네네. 테니까 네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많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해서 네. 네, 가시면은 좀 좋은 결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모두가 결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특히 입찰을 보는 건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네, 특히 네, 중요하다. 수주나, 네, 네, 네. 네, 받으시려면 네. 그런 또 이런 매너나 이런 이미지 이쪽으로만 또 특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또 하는 일은 정성은 또 연구원님이 예. 또 이렇게 신용평가에 자문을 해주시는데도 또 특화가 돼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한 대표님을 우연찮게 초기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이 지금은 시행까지 하셔가지고 엄청 큰 회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룹을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엔 정말 광명시에서 조그맣게 보일러 그 공을 하시다가 지금은 소규모 회사였는데 네네네 지하실에서 사무실을 대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그룹 회사 회장님이세요. 몇 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10년 정도 10년 되신 것 정도. 같아요. 제가 이 일 지금 12년 차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됐는데 그 건설 쪽이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공부를 하신 거구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그 대표님이 나는 지금 당장 못 해주지만, 이제 주위에 아시는, 이제. 컨설팅 계약을 네. 또 할 수 있게 도움을 네네,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도와주셨어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키맨이셨는데,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 쪽으로 좀 메리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성장하신 거네요. 네, 컨설턴트로서 네, 시작할 네, 때 네, 만나서 네. 대표님도 성장하고 네. 우리 정성원 연구원님도 성장하고. 그쵸. 저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히스토리를 제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사 대표님들 가서 만나 뵐 때 꼭 이 얘기 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네, 네. 같이 성장을 할 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네. 나의 큰 스토리죠. 네, 네. 그러면서 호감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직접 가서 대표님들 뵙고 그 이제 그룹사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대해 주시더라고요.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가 모르는 분야를 이제 직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거를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네.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네. 뭐 전문가들도 같이 그 당시에 하셨을 네네네. 거고 네네. 그러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지금은 또 그 분야에 특화될 수 있다는 네. 거는 우리 정성훈 연구원님의 좀 그 성격을 알 것 같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용평가, 뭐 우리 이미지 메이킹, 뭐 매너.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님들이 또 하나 원하시는 게 물론 본인부터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본인보다는 우리 좀 직원들, 임직원들이 네네. 좀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우리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임직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렇죠. 특히 중요하죠. 이제 네네. 그 관리자들 네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진짜 그쵸. 앞날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기업에서? 그런 거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점심시간 뭐 잠깐 30분 정도 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네. 보통 이제 그럴 때 다뤄지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제 이제 직원 간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호감도가 발생되고 또 비호감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희롱이니 이런 교육 체계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회사도 왕따 네네, 교육 시켜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직원분들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듯이 서로 그냥 대화하듯이 그 질의문답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좀 30인 이상 정도 되시면 의뢰해 주시면 제가 또 가서 기꺼이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영상에는 이제 찾아뵈면 제일 좋지만 네, 또 그쵸.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또 네. 대표님과 직원은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네네네네. 되는지 좀 그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도 대표님들이 도움이 될 것 네. 같네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마 12년 전에 시작했을 때랑 또 지금하고 많이 네, 다를 많이 것 다르죠. 같고 네네.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기업을 하시는 경영 환경도 네네.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정성훈 연구원님이 또 생각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들 관심이 뭐 세금이나 이쪽에 많다 그쵸. 보니까 이제 네네. 그런 측면에서 네네. 좀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 또 대표님들을 위해서 우리 정성원 연구원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표님들을 바뀌는 이 변화되는 시장에서 네네. 도움을 드리려고 전략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경기 자체가 워낙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날마다 안 좋다고는 말은 하죠. 근데 12년 전에도 안 네, 좋다고 12년 그랬죠? 전에도 안 네.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좋은 회사는 또 네, 있고 또 안 네, 좋은 회사도 네, 있으니까. 뭐 내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 막 이렇게들 말씀은 하시는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우리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또 성장하시는 데는 또 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시국에 굉장히 급성장하시는 회사도 봤어요, 제가. 많습니다. 저희 네. 이제 의뢰 들어오는 건들은 네네. 대부분 저희가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을 다루다 보니까 네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급성장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런 회사도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상담 이렇게 가서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배 가치를 더 성장을 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 모든 대표님들이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너무 그 사업적인 면에서만 굉장히 막 앞만 보고 달리시잖아요. 근데 재무 쪽으로는 솔직히 기장에 딱 맡기셨다고 아예 딱 그냥 못 박아 놓으시고, 그 기장하시는 세무사분을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대표님들이 조금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야지 내실을 좀 이렇게 좀 잘 다져 놓으셔야지 새는 돈도 잡을 수가 있고, 굳이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또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 가서 꼼꼼히 체크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급성장한 회사들은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세워 나가는 거를 좀 점검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이익이었지만 그런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한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네요. 매출은 많은데 나중에 남는 거 없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출, 즉 개인으로 하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많은 대표님들은 일단 이제 발등에 불이 이제 매출이니까 매출에 집중을 하는데 그거에 정말 한 10분의 1만 관리에 쓰신다면 회사가 더 탄탄하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성훈 연구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용평가라는 게 곧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재무제표. 회사의 외부에서 보는 회사의 얼굴.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이제 이미지도 개선해 주시지만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해 주시는 거네요. 네, 재무제표로. 그렇죠. 디자인하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우리 정성훈 연구원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지금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굉장히 일 잘하고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여직원 한 명을 두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직원이 아니라 이사님이 한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개인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무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대표님이 할 수 있는 바운드리 안에서 제가 모든 걸 다 설계와 또 디자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흡족하실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능력 있는 네. 비서실장님을 네, 곁에 그렇습니다. 두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빠른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비서실장님인데 네, 옆에서 다 네. 해드리니까. 네네. 특히 이제 우리가 재무 쪽으로 가면 너무 거기에 치중하시는 이제 연구원들이 많으신데 네네네. 이런 이미지까지 네. 네, 이런 오너라면 CEO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비즈니스 매너 뭐 네, 이런 네. 것도 뭐 네. 어디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 시간상 여의치 않은데 맞습니다. 상담 네네. 받으시면서 그런 거 여러 개 하면 잊어버리시니까 한두 개씩 이렇게 코칭해 주시면 네네네.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성훈 연구원님 모시고 그동안 이제 12년간 네네. 대표님들과 뭐 어려운 일, 또 좋은 일도 많으셨겠지만 네네. 또 앞으로 또 계속 대표님들 만나면서 드릴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대표님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면 우리 또 대표님들이 사업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뭐 이런 나의 이미지, 회사의 그렇죠. 이미지, 네네. 네. 회사의 이미지는 재무제표. 맞습니다. 볼수 네네. 있겠네요. 네네. 자, 지난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회사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네네. 쪽으로 좀 영상을 다뤄주시면 네네. 우리 대표님들이 직원들하고 특히 이 연말에 좀 뜻깊은 의미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네네. 되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